자, 한국에서는요, 트럼프가 됐는데 그 뒤에 나온 게 트럼프하고 골프 치면 해결된다. 또 트럼프가 실제 대통령이 되면 선거 때 말한 만큼 세게 안 나갈 거다. 그래서 김정은이 더 안 만나고 관세폭탄도 그렇게 안 때릴 거다. 보조금을 함부로 없애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 없는 희망과 낙관,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으면 된다. 서로 주고받는 거래가 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조기에 김정은과 미북 회담을 갖다가 추진할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나왔고 실제 어떻게 될지는 유동적이라고 하지만은 트럼프가 김정은하고의 아주 이른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실제로 긴밀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간에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유세 중에 여러 말을 했지만은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골치 아픈 북한 문제는 미루고 우크라이나나 중동 문제에 집중할 거다라고 봤는데 그런 예측이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자, 이것은요, 세계 유수의 통신사 로이터가 2명의 트럼프 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최종 결론은 안 내렸다 이래 말하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해도 그게 최종 결론 난 것이라고 헐리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와 대선 때부터 김정은과의 친분을 부각하고 김정은을 스마트하다, 말이 잘 통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 대화를 시사했고 내가 재집권하면 잘 지낼 거다. 그러면서 북핵 고도화와 북러 밀착 부분에서 대미 협상이 소극적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추정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어요. 그래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팀은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김정은과 만날 필요가 있다. 또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3차례나 김정은을 만나서 그 독재자들끼리 느끼는 푸틴한테 트럼프가 느끼는 묘한 감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전 총리 메르켈은요, 그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푸틴에게 푹 빠진 듯 했다. 몇 해 동안 나는 트럼프가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에게 매료된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요. 메르켈의 이런 표현은 100%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좋아하고 또 푸틴을 좋아하고 시진핑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건 트럼프가 겉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거는 아주 본질적인 트럼프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례 만나서 성과가 없어서 회담이 결렬돼서 이제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의 관계를 쉽게 복원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였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두 든 게 하나 알려졌지 않습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27번이나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에게 접근하는 게 가장 쉽게 일이 풀리는 것이고 실제로 김정은이가 냉담한 척 있지만은 그걸 기다리고 있을 거고 제가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조기에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이가 ICBM을 발사해서 트럼프를 협상으로 끌어낼 거다 했죠.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은 나오는데 이것은요, 형식적인 수사, 한국 등을 겨냥한 형식적인 수사로 보이고 실제로 트럼프는 김정은을 조기에 만날 거라고 보입니다. 하나 더 그럴 이유가 생겼죠.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단지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정시키는 데도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가요. 그래서 트럼프의 초기 목표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전면 복원시키는 건데 추가적인 목표나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벌써 인수위 단계에서 일정한 팀이 존재해서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을 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내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한 즉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실제 트럼프는
여러 차례 이걸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놀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지명되면서 많은 핵무기를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자기가 집권하면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 했죠.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트럼프가 NSC 부보좌관에 임명을 한 중국계 알렉스 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황씨는 이 영어로 보주로 웡자로 쓰죠. 그래서 이 알렉스 웡이 지난번에 1차 때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때 여러 개안을 했고 걔를 지금 승진시켜 가지고 NSC 부보좌관에 앉힌 것도 결국 내부 핵상 실무를 맡았던 그를 이제 좀 더 높은 지위에 앉혀서 내부 실무 핵상을 총괄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알렉스 웡의 임명은 미북 정상 외교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라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그때보다 손에 쥔 칼자루가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핵과 ICBM 미사일도 고도화됐고 특히 푸틴과의 긴밀한 군사적 협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까지 하고 있어서 이제 북한이 뒹구고 미국이 구애를 할 상황이 되었다. 최근에 김정은은 트럼프 대선 이후에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선을 그어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봤고 그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강대국이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힘의 입장을 가지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침략적이고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핵과 미사일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고 자, 지금 한반도가 핵전쟁에 가장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한반도 힘의 균형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한국이 제일 엿대 버렸습니다. 자,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대비해야 될 때다. 최근에 북한이 ICBM 발사를 한동안 중단시킨 것도 미국이 협상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러시아의 가장 큰 미사일 등 무기 제공국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신냉전을 주도하는 이 한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지으면서 동시에 김정은에게 회담을 제안하면 북한은 그때 그야말로 김정은이 꿈꾸는 큰 그림,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등을 체결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볼 거예요. 자, 이 미북 정상외교 추진은 한반도에 그야말로 양날의 칼이 될 거다. 자, 미국 우선주의가 한미 동맹의 지금 경시, 한미 동맹과 안보 경시로 이어질 거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도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북한이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경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합의가 될 거라고는 트럼프도 생각 안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한국의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한국의 친북 좌파 진영은 그걸 찬성한다고 가게 될 거다. 한국의 보수 일부만 이걸 갖다가 반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언론들은 이제 미북 대화를 막을 수 없다면 긍정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사라져버리고 북이 핵 보유국이 되고 한미 동맹이 균열되는 상황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미북 회담을 할 때 NSC 보좌관으로서 지금 미북 간의 합의를 막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존 볼턴은 한미연구소 대담에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 폭탄 등을 때리면서 동맹과 무역 전쟁을 할 타이밍이 아니다. 김정은은 4년 전보다 훨씬 위험해져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면서 북한하고도 적당히 마무리 짓고 동맹들을 관세를 가지고 적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방면에서 실수가 될 거고 북러 군사 협력으로
세계 정세가 더욱 위험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가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유대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김정은을 조부인 김일성과 비슷한 지위에 놓이게 만들었고, 김일성은 스탈린, 모택동을 교묘히 이용했고, 그것이 1950년 6.25의 남침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집어넣고, 이는 미국, 한국과의 핵무기 협상에서 그를 더 강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 거다. 김정은은 4년 전보다 더 위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싸우면서 더욱 위험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볼턴이 또 놀라운 소리를 했어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트럼프 당선 직전에 한 인터뷰인데, 그는 외국의 원수 개인과 가깝게 지내면 그 나라하고의 관계도 양호해질 거라고 믿는데 현실은 이와 다르다. 트럼프가 내년 1월에 취임한 직후 바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 데도 전혀 놀랍지 않다. 지난번에 일기 때는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에게 이 북한 문제 등을 갖다가 조언하는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런데 트럼프 집권 2기에는 이미 트럼프로부터 뭘 어떻게 얻어내야 될지 학습을 끝낸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트럼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주변에는 쓴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충성심을 강조할 사람들만 등용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했어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는 자들만 고위직에 임명할 거다. 그런 철학이 없고 직감에 의존한다면서 트럼프를 제어하려면 미국 의회가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 의회가 트럼프한테 굴복이 되면 미국은 트럼프의 성향이 점점 강해질 거고 고립주의에 입각해서 북한하고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무리 지을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지금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다. 가정을 해야 됩니다. 검토 중이다. 유동적이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요, 트럼프가 NSC 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을 임명하고 그들을 또 NSC 부보좌관을 이 대북 실무 추진자를 갖다가 앉힌 것도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 실행된다고 보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일종의 레버리지, 한국이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가져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요, 그냥 눈 뜨고 응 하다가 취임 초에 곧바로 당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머니머신, 지갑으로만 보이는 한국이요, 내가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만나겠다는데 너가 어떻게 할 거냐. 자, 미리 선방을 때려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트럼프가 취임해서 김정은을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은 한미 동맹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거고 비핵화가 불가능하게 될 것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한국이 입장을 분명히 트럼프한테 통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라는 자를요, 쉽게 다루다가는, 안이하게 다루다가는, 적당히 꼬드기려다가는 실패합니다. 그가 지금 관세나 또 더 나아가서 보조금, 추방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는 절대로 안 바뀌고 더 강해져서 일기 때 지가 왜 못했는가를 실감하고 이제 자기 방어벽을, 자기의 방해가 되는 벽들을 2기에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각이나 백악관에서 누구도 트럼프한테 제동을 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기 때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마무리를 못 지은 것은 백악관과 내각 이런 데서 말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제는 말리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자, 한국 정권이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